자, 오늘 수익률이고요. 오늘 총 제가 690만원 정도 매수를 했었고, 총 수익률은 10.16%까지 상승을 했어요. 불과 제가 21일 같은 경우는 7.7%, 4월 14일 같은 경우는 5.29%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네, 이때는 3월 17일이 2.53%예요. 3월 17일이 2.53%입니다. 자, 그래서 4월 27일에는 10.16% 상승을 했고요. 총 평가 손익은요 690만원 투자를 해서 70만원 이렇게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컨텐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1년 동안 제가 원칙과 제 소신을 갖고 아주 분할 매수를 많이 했을 때, 자잘자잘하게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 과연 1년 뒤에 내년 2월입니다. 제가 올 2월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1월인가요? 하여튼 간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 매수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지로 벌써 2달이 지나가네요. 부지런히 매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총 1000만원의 투자금에서 300만원 정도는 아직 여유로 남았었고요. 690만원 투자를 했고 지금 10% 정도 수익입니다. 자, 여기서 수익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동일제강이 82.88%, 현대제철이 13.32%, 하이로코리아가 11.03%, 다물이 0.57%, 제룡산업이 0.78%, 그리고 PNC테크가 4.12%, 얼라인드가 29.85%, 그 다음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가 2.21%, 타이거 일본 N 선물이 0.72%입니다. 자, 이렇게 82.88%나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제가 50만원씩 제가 매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동일제강은 제가 50만원 매수하자마자 상승을 했습니다. 서지민님께서 테슬라 가끔 한두씩 사는 거 어떻게 보세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잘 아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미국장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동일제강이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쳐서 시가는 10%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고가는 이제 마지막 종가가 29.91%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쳤죠. 자, 이거를 분단위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자, 이게 어제고, 오늘 시작을 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10% 급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로 상한가 갔고요. 저는 장 시작하고는 주식을 안 봐요. 주식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때 확인했어요. 이때 상한가 쳤네, 이거 땡큐 이렇게 했는데, 그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나서 보니까는 상이 풀렸더라고요. 상이 풀렸어요. 뭐지? 상 풀렸네? 어차피 들고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점심 이후에 보세요. 도둑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쭉 이렇게 상한가가 됐고요. 내일 상한가 또 내일 상승을 가든 상승 하락으로 가든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큰 수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컨텐츠 1년 동안 팔지 않는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트로 봐도 되고, 분 차트도 한번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좀 꺾여가지고 주봉도 상승한 추세죠. 월봉도 볼까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쭉 꺾였다가 상승한 추세 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최고 거래가가 터진 거예요. 네. 자, 최고 거래가 터졌다. 뭘까요? 철강주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제가 이때 902원대, 902원대 매수를 했었으면요. 자, 이때 보세요. 정확하게 2023월 코로나 사태 이때 9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만약 제가 샀다 라고 하면은, 자, 5월 30일 불과 몇 달이에요? 2달 만에 몇 배 갔어요? 거의 6배 갔죠. 네, 6배. 제가 이때 만약에 50만원 정도 매수를 했으면요, 그게 바로 6배 갔기 때문에 300만원이 된 겁니다. 아무튼 간에 미전님 반갑고요. 이렇게 한우님께서 주식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원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제 원칙은요 하나예요. 그 원칙이 201선이 분홍색깔 선이고요. 201선이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이게 뭐다? 산업구조가 재편을 한다. 산업구조가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괜찮아진다. 이 철강 산업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뭐 조선업이든 뭐든 간에 해서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쭉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결국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닥을 또 다시 다지잖아요. 2021년 11월 29일부터요. 바닥을 또 한 3달, 4달 정도 또 바닥을 다졌습니다. 부지런히 다지다가 저는 이때 매수했죠. 이때 매수를 했었고요. 이 매수한 배경은 뭡니까? 여기서 빠질 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세력 형님들이 진입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확인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다? 세력 형님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게 바로 82%의 수익.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바닥에 잡으려고 요럴 때 사는 겁니다. 자, 여기 신호가 나왔었죠? 제가 이때쯤 샀었거든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이게 신호탄. 자, 이때 샀나? 3월달 샀다. 3월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3월 17일에 동일제강 있죠? 3월 17일. 이게 아마 그 전에 샀었거든요. 3월 17일. 언제죠? 요 전에 이미 샀어요. 제가 이때 샀을 겁니다. 이때. 네. 이때인가? 우크라이나 터지고 나서 이때 산 것 같아요. 네. 이때 사가지고 뚝 들고 있다가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상승하죠. 근데 요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가는 10% 뛰었는데, 네. 시가는 10% 뛰었어요. 그래서 13.85% 뛰었다가 바로 종가가 0.17%로 마이너스 0.17% 밀리죠. 네, 이거 보세요. 요런 게 신호탄이라고요. 요런 게 오랜만에 미미해 보이지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뭐다? 세력 형님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물량을 좀 덜 모았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쭉 빠지면서 거의 몇 프로 빠졌죠? 5,500원에서 2,6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50% 빠진 겁니다. 50% 빠지면서 개미들이 이거 다 털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 털리고 나니까 세력 형님들이 한번 간만 좀 볼까 라고 해가지고 간을 슬쩍 보더만 시가부터 뛰었다가 이 개미들이 아직 물량 나오네. 물량 쫙 제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맛있게 냠냠 맛있게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미들 물량이 없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또 띄우죠. 형님들께서 간을 본다고요. 이렇게. 왜? 응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보고 띄우고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됐다가 바로 또 한번 띄워줘. 네, 이때 고가가 23.36%. 요게 4,225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밀리잖아요. 이렇게 쭉 밀리는 겁니다. 네, 준수생은 견딘 보람이 있죠. 네, 근데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50만원 밖에 넣지 않았다. 이거 돈 버나 마나 거기서 거기고 나는 1년은 보유할 거다. 왜? 철강주의 상승. 즉 제가 또 어떤 주식 샀죠? 어떤 주식? 현대제철요. 현대제철. 지금 현대제철도 수익이 이때가 3월 17일이 0.52%죠. 네. 근데 제가 4월 27일에 현대제철이 13%예요. 왜 샀습니까? 조선 슈퍼사이클. 조선업이 가고 나서 현대제철이 가는 겁니다. 네. 보세요. 제가 이때 샀잖아요. 이때쯤에. 그러니까 2월달에 샀다고. 2월달에. 이때인가? 네, 2월달에. 이때 사서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조금씩 사는 거예요. 오르면 안 사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안 사고 떨어지면 사고. 네. 이때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돈바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견디잖아요. 또 사고. 네, 해서 모았던 겁니다. 그 얼마 모았죠 제가? 현대제철은 한 90만 원 정도 제가 매수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좀 더 베팅한 게 대형주에다가 그래서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더 실은 거예요. 네, 철강주 2개에서 이렇게 수익이 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추세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네,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 보시죠? 저점이. 네, 그럼 상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일선 우하향하다가 턴어라운드 했는데 고점 대비 빠지는데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세력 형님들이 빠져나오는 게 안 보이는 것. 그런 거 제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사기꾼 같으세요? 요새 여러분들 마기꾼이란 단어 아세요? 마기꾼? 혹시 마기꾼이란 단어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네,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깡패
경준이 반갑습니다. 갈치아님 반갑고요. 골드님 반갑습니다. 네. 서지민님께서 말씀이 늘 듣기 좋아요. 지루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영민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한윤님께서 반갑고, 미조님 반갑습니다. 네, 이대광님 반갑고요. 늘프로 소나무님도 반갑고요. 네, 혜성님 반갑습니다. 갈치아님께서 주식고수 이렇게 하셨네요. 주식고수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자, 다, 마기꾼 다 아시나요? 제가 뭐 유튜브를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잖아요. 한 작년쯤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건데 마스크 미남 미녀를 찾아라 해가지고 진정한 마스크 미남 미녀는 누군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동기님께서 학원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늘푸른 소나무님께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면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음봉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 말고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음봉. 그러니까 시가부터 고가까지 그냥 쭉 빠지는 그런 것들은 좀 세력이 털고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우님께서 눈 화장 잘하는 분이 미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참 마스크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마스크가 없을 때는 길거리 지나가면은 아무도 쳐다도 안 봤었는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서는 뭐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를 아십니까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원이 검증된 사람들만 만나세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나한테 반했는갑다 해가지고 전화번호 주면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별빛님께서 대구는 할인 분양은 언제쯤 할까요? 일단 지금까지는요 완판을 했잖아요. 완판했고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23년 24년쯤에는 뭐 할인 분양 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오늘 좀 많은 분들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기사고요. 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이렇게 하셨네요. 요새 인수위가 너무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인수위들이 전부 다 계속 말 바꾸기 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모모도리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바쁘셨나요? 네, 서문자님 반갑고요. 네, 조동훈님 반갑습니다. 조동훈님 오늘 첫 과제 수행하니까 뭐 어떠신가요? 네, 하실만 하던가요? 네. 자, 이용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대구 할인 분양 없어요. 맞아요.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시행사 쪽에서 솔직히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재값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공사 변경 계약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아유, 갈치아님께서 화가 좀 나셨습니다. 네, 인수위 좌판 때 배운 간보기 이렇게 하셨고요. 네. 자, 아무튼 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의 속도 조절. 아니, 인수위 출범한 지 얼마 됐습니까? 네?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또 말을 바꾸기 하십니까? 화가 좀 납니다. 네, 자동 말소됐거나 자동 말소 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 보유주택이 2020년에는요 62만 8천 세대가 자동 말소 이렇게 쭉 잘렸네. 네, 참 진짜 이것도 누가 또 만들어가지고 잘렸습니까? 네, 이게 자동 말소 됐거나 자동 말소 예정이라고 해서 아마 색깔 구분이 된 것 같아요. 뭐 잘라가지고 좀 짜증이 좀 나는데, 네, 아무튼 간에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 말소 예정 주택 수가 이렇게 뭐 되는 결국은 이게 좀 자동 말소 된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는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시킨 게 맞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임대사업자는요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안정만큼 부동산, 특히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전세가 안정이 제일 크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원이 아저씨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4년 동안 안 파는 게 매물로 안 나와서 집값 급등시킨다? 그런 행위보다는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시중에 전세가 안정, 전세가 안 올리잖아요. 못 올리잖아요. 계속 못 올려, 계속. 계속 못 올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은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님께서 저도 주쌤 생각과 같아 이렇게 하셨는데요. 즉 전세가 안정만이 매매가의 상승을 막아주는 겁니다. 전세가 오르지 않은데 매매가가 왜 올라요? 왜? 전세가가 낮아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생각하세요? 생각할까요? 집값이 전세가가 안정되면요, 응? 집 사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식이 오르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에 투자를 하죠. 응? 전세가가 안정되는데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데 전세가 계속 유지되면요, 저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응? 소유하면서 내가 매매가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를 내가 안으면서 굳이 소유를 해야 할까요? 네? 결국은 전월세 시장이 매우 안정된다. 만약 집값은 분양가가 막 7, 8억이다. 전세가가 2억이에요. 오르지 않아요. 왜? 아파트 공급이 계속 있고 임대사업자들이 저렴하게 전세로 계속 공급하면요. 응?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매가 7, 8억이 떨어지겠죠. 왜? 집을 살 유인이 없으니까요. 유인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뉴스 마치고 결국은 우리 교원이 형님